고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된 영화 기류의 김대중이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영화를 연출한 민환기 감독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네네. 떨리셨겠어요? 네, 뭐 기대 반, 떨리는 거 반. 네. 개봉 날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집에 있었어요. 좀 쉬었어요. 쉬다가 네, 저기 저녁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네. 그랬습니다. 예. 반응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를 보시다가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우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대통령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민중들, 시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시민 민중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광주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만남이 환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굉장한 슬픔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많이 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왜 김대중 대통령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1987년에서 광주에서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화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연하게. 그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고 그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도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많다는 걸 그 화면을 보고서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만들고 나서 김대중이라는 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판단이 좀 내려지셨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고 네. 또 훨씬 아름다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 신념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념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보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만들고 나서 좀 죄송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알았으면 더 대단한 감독이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들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네. 약간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도 많이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개봉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어떠십니까? 네네. 예. 해외에서도 관심 가져주는 게 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약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계속해서 개봉을 하고 또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한국 제외 동포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외국인들도 같이 보시는 거라서 굉장히 김대중이라는 한국 정치의 거목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한국이 꽤 인기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네.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문화적인 어떤 소양만 한국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그런 면에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네. 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정치 뭐 그동안의 정치도 그랬습니다만은 정치에서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예,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정치적인 선택의 유혹 속에서 욕심 속에서 본인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참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 뭐 타 지역이든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잘 모르는 분들이면 너무 위인화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 예, 혹자는 그럽니다.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이름을 쓸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는구나. 네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좀 위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아마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위인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사실 영화는 담백하거든요. 네. 담백하게 그분이 했던 행적들, 음. 그분이 어떤 걸어왔던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담백하게 보여줘요. 훨씬 더 많은 어떤 면에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보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내가 너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정치를 했던 정치인이잖아요. 이 정치인이라는 건 결국은 그 시대에 민중들과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굉장히 담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겪으셔서 아마 제 의도와랑 다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지 뭐 이런 리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실제 다 있었던 일이고 그것들도 들 중에서도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많이 생략하고 좀 빼버린 그런 영화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대로 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보시는 분들에게 네. 꼭 이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는 꼭 좀 새겨서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제가 좀 흥미있게 사실은 편집을 하고 흥미 있었던 부분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을 가잖아요. 네. 사형 선고를 받고 네. 기수로 감형되고 그 다음에 망명을 가거든요. 근데 망명을 갔다가 이제 85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시는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협박을 하죠. 돌아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시죠. 근데 그 돌아오는 상황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해에 김대중 대통령과 되게 비슷했던 필리핀의 아키노 의원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위험한 시기였는데 돌아오시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돌아오신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은 굉장한 위기 상황을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작전을 짜서 돌아오시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분의 어떤 능력? 이분이 신념만 가진 분이 아니구나.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 작전이라는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넘어오시는 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되고 그 지인들한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동승을 해요. 그 동승을 해서 이제 건드리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동승한 인물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인사들이 많거든요. 되게 다양한 방면에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도 있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장도 있었고 당연히 정치인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이슈가 되죠,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들어오긴 했지만 되게 조용히 들어왔을 수도 있는 일을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게 들어와서 그 직후에 일어난 총선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도 못해서 지금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 개봉을 하게 되면서 MZ 세대들까지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류의 김대중이 개봉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영화를 보면서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방금 총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총선 앞두고 왜 갑자기 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정치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살았던 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의 생일이 마침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려주고 싶은 사람인데 당연히 그분의 생일에 맞춰서 개봉을 하는 게 어찌게 보면 이 영화가 되게 독립영화고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너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질문이 사실 저 받을 때마다 약간 의아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생일에 맞춰서 여러 행사가 열릴 때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홍보로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이나 그분의 어떤 업적에 비해서 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야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분의 생일에 맞춰서 이런 다큐가 하나 정도 나오는 거는 좀 필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인터뷰를 한 분 중에 여기에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뭐 신기술과 AI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그분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진 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T를 강화해야만이 나라가 산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 정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좀 내다보는 어떤 생각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드라마를 즐겨 보셨대요. 네. 대통령 되기 전부터 드라마를 되게 즐겨 보셨고 한류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 보셨던 프로그램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옛날 얘기를 다룬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관객들의 노스탈지아를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당시 한국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호소력을 가질 거라고는 만드는 사람도 생각 못했고 보는 사람도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정서나 그런 감정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이나 외국에서 되게 중요한 드라마의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노스탈지아거든요. 네. 옛날에 조금 더 우리가 안정되게 살았던 시대를 돌아보는 드라마들이 되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정말로 시대를 앞서 나가고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판단하셨던 분인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 한국 사회가 뭔가 준비를 하면 뭔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IT에서는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되게 좀 감각이 뛰어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장사를 하셨으면 재벌이 되셨을 텐데. 실제로 목포에서 청년 사업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하셨으면 아마도 대단한 재벌이 되셨을 텐데 그 길을 다른
사실은 본인이 부자가 되는 대신에 이 나라가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거죠, 뭐 사실은. 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예, 너무나 지금 양극화돼 있고 또 대립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리움도 좀 있네요. 끝으로 감독님으로서 이제 네. 기류의 김대중을 홍보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정치인에 관한 아주 유명했던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인생을 100% 다 자기 힘을 다해서 쓰고 살았던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이분의 삶을 지켜보는 것으로 사실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보면 약간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지지했던 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봐도 또 놀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과 꼭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네. 저희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민환기 감독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